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1년 전 남편이 바람이 난 걸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추궁을 하니 남편은 아주 쿨하게 바람이 났노라고 인정하더군요. 그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저는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기에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났다고 이혼하기에는 의사. 남편이 주는 신용카드가 좋았고 의사 사이를 봤다고 늘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한바구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더군요. 영희 잘 만나고 왔어. 영희는 남편이 만나고 있는 병원장 딸입니다. 여자로서 아무 매력도 없는 돈이 있으면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무색무취의 여자였습니다. 영희 남편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의 의사였는데 처가 재력 때문에 영희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영희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영희는 매력이 없었습니다. 영희랑은 좋았지? 안 좋을 게 뭐 있나? 서로 사랑하는데 뻔뻔한 남편의 대답에 갑자기 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에게 난임도 아닌 불임이라고 말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남편과 자면 아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의 몸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야 뭔데?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셔츠를 풀었습니다. 넌 내가 다른 여자랑 자고 왔는데도 나랑 자고 싶냐? 내가 너를 사랑하면 가능하지 않겠지? 근데 난 널 사랑하지 않거든. 그래서 가능해. 그래. 그럼 뭐 나야 아쉬울 게 없잖아. 난 남잔데. 남편이 제 위로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마치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제 치마를 들쳐냈고 팬티를 내렸고 자신의 옷을 벗더니 대뜸 자신의 그것을 저의 그곳으로 밀어 넣더군요. 준비가 되지 않은 저의 그곳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 흔한 애무 한 번 없이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욕구만 중요하다는 듯 거칠게 넣다 뺐다 하더군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따뜻한 눈빛 따위 남편에게 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더군요. 내려와. 싫어. 내려와. 남편은 끝끝내 제 안에 자신의 씨를 뿌리고는 제 몸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분 나쁜 행위가 끝나고 남편은 볼장 다 봤다는 듯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화가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목적을 달성했는데 왜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득 나도 바람을 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맞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나이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이 남자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물론 저는 이 남자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유부녀인지도 모르고요. 이 남자와 처음 잤을 때 남편이 왜 바람났는지 알 것만 같더군요. 준호는 알몸에 저를 눕혀놓고 제 몸의 모든 곳에 키스를 했습니다. 부드럽게 스치는 그의 입술에 제 몸이 떨었고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듯 제 몸은 기꺼이 그를 받아내기 바빴습니다. 남편보다 한참 어린 그가 저를 끈질기게 괴롭히더군요.
그 괴롭힘이 좋아. 밤이고 낮이고 그를 만났습니다. 남편에게 죄책감 따위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먼저 난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몸이 가니 마음도 가더군요.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준호가 좋았습니다. 소민아, 나 우리 할머니한테 너 소개하고 싶어. 연하남이 제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내가 니네 할머니를 왜 만나? 말했지? 나 부모님 이혼하시고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할머니가 나한테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안 만나. 그래. 그럼 내가 준비되면 말해. 나 할머니한테 너 소개하고 너랑 결혼할 거야? 결혼. 이불을 끌어안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 소민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널 지켜주고 싶어. 만난 지 겨우 3달 만에 결혼이라니요. 게다가 저는 유부녀인데 말이지요. 나 지금은 가난하지만 널 위해 내 몸 불사를 수 있어? 너 지금처럼 백수여도 좋아. 내가 먹여 살릴게. 준호가 저를 안자 저는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더군요. 남편은 딴 여자와 놀아나기 바빴고 친정은 아빠의 외도와 그로 인해 늘 우울한 엄마는 제게 쉴 곳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도둑 고. 양이처럼 조심히 집에 들어오는데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큰 죄를 저지른 것 마냥 놀랐습니다. 뭘 그렇게 놀래? 안 놀랬거든. 너 요새 바람 피냐? 남편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묻더군요. 현정이 만나고 왔어. 현정이 이혼해서 우울한가 봐. 저도 남편처럼 뻔뻔하게 나도 바람 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중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한 친구, 달래주느라 바쁜 척했고 준호에게는 엄격한 부모님이랑 사는 능력 없는 백수, 미운 여자인 척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영희를 만나는 것 같았고 저는 저대로 준호를 만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남편이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한잔 할래. 저는 잔을 가져와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왜? 요새 영희랑 잘 안 돼? 영희랑 헤어졌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안도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누굴 만나든 누굴 사랑하든 상관없는 저인데 말이지요. 왜 헤어졌는데? 천년만년 사랑할 것처럼 굴더니 딴 남자도 만나고 있더라. 딴 남자. 영국 남자인데 20대 때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만난 남자래. 그러니까 영희한테 남편이 있고 내가 세컨드고 그 영국 놈이 서두지. 아니면 뭐 내가 서두일 수도 있고 무색무취의 이영희가 남자 2명과 놀아나다니 사람은 꼴로 볼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나는 여자 보는 눈이 없나 봐. 널 만난 것도 그렇고 씁쓸함이 몰려오더군요. 누구보다 절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던 남편은 제가 사귀자고 했을 때 세상을 다 가졌다는 듯 좋아했었죠. 정소민, 너는 이런 결혼 생활 괜찮냐? 우리 이렇게 쭉 살아도 넌 괜찮아. 갑자기 말문이 막히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 그렇게 심하게 반대했을 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면 너도 나도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남편이 고졸인 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엄마는 시금을 전폐했고 시아빠는 남편과 연을 끊겠다고 했죠. 결국 시부모는 저희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날 때쯤 저희 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는 저를 늘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어서 빨리 아이가 생기길 바랬습니다. 남편의 형은 애를 낳기도 전에 이혼을 했기에 시부모는 저희 부부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남편은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저임에도 불구하고 시부모에게는 자신의 탓이라고 거짓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형도 이혼했는데 나까지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 충격이 크시겠지? 남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 나 사랑했었잖아. 근데 하루아침에 너 변했어. 왜 그랬어? 술의 기운을 빌려 내뱉은 질문이었지만 꼭 듣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전화로 현정 씨한테 하는 말 들었거든? 무슨 말인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가 날 만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너는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면서 돈 잘 버는 나를 택했다고. 내가 공부만 해서 꼬시기 쉬웠다고. 정말이야. 맞아. 거짓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 이 다시 소주를 따라 마셨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날 사랑했던 척한 거야? 나랑 결혼하려고. 내가 성형외과 의사라서. 맞아. 날 사랑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어. 현서가. 나는 고장난 여자야. 나는 사랑을 몰라. 어린 시절 내내 아빠의 외도를 지켜본 저는 남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은 적이 없어. 사랑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뭐가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널 만난 내가 불쌍해. 남편의 말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근데 나도 불쌍한데 내가 나보다 더 불쌍해. 남편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도 남편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더군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뿌리치지 않았어요. 남편의 입술에 제 입술을 붙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을 벗겼고 제 옷을 벗었습니다. 남편의 그것이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의 그것은 이제야 오셨냐며 활짝 벌려 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껏 들어온 것은 가짜였다는 듯 진짜 주인을 이제야 만났다는 듯 정성껏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분신은 제 집에 찾아온 것 마냥 당당하게 제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내가 아닌 다른 남자 것을 받아들인 적 있냐며 혼내듯 저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순간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누구에 대한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욕망만 있었습니다. 아내따 싸죠. 남편을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가져 남편과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이가 행복의 길을 열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그것을 빼내었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씨를 주지 않더군요. 남편은 넋이 나간 채 잠시 누워있더니 옷을 입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버려진 여자처럼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말을 건네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를 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바로 들어올지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저녁 늦게 집에 왔고 밥을 안 먹고 왔다기에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나는 저녁 식사 시간. 어색함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스크린 도어를 보니 친정 아빠였습니다.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돈 좀 줘야겠다.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돈을 달라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내 덕이다. 아버님, 저번에도 돈 드렸는데 또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저번에도 들었다니. 너 아빠한테 돈 준 거야?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편 하나는 잘 만났어. 아주 예의가 있어? 이번에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야. 딱 1,000만 원만 주면 되겠어. 어렸을 때 맨날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시집간 딸한테 왜 찾아와서 돈을 달래요? 내가 이러니까 불행하게 살지. 불행해. 현석이 너 바람피냐? 그제야 엄마의 팔자와 내 팔자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답해. 고연서. 너 바람펴. 이 사람이 당신 같은 줄 알아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쓰레기. 남자랑 결혼했겠어요? 뭐. 쓰레기. 아빠가 제 뺨을 치더군요. 저 때려요. 어릴 때처럼 아예 반 죽여놔요. 때려. 죽여. 아빠가 저를 다시 때리려 하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소민이. 그만 괴롭히세요. 괴롭혀. 누가 누굴 괴롭혀. 소민이 아버님 때문에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남편이 친정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니네 내일까지 돈 붙여. 안 그러면 또 출동할 테니까. 친정 아빠는 그렇게 나가 버리더군요. 무릎을 꿇은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빠한테 돈 준 거야? 소민아. 널 두고 바람난 거? 미안하다. 남편이 사과할 거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치만 너도 알잖아. 나는 널 늘 사랑했어. 사랑해서 증오했고 사랑해서 바람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너 사랑했다. 영희는? 영희도 사랑했어. 사랑하고 싶었지? 그래서 사랑했어. 사랑하고 싶었어. 너 말고. 이영희를 사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랑했어. 그 순간은 사랑했을 수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남편이 누굴 사랑하든 상관없는 여자인데 말이죠. 근데 난 널 사랑하고 싶고 너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소민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내가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널 사랑할게. 너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그러다가 언젠가는 나 사랑해주라.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눈물에 제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신혼 때처럼 극히 저를 신경 쓰더군요. 저를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이런 관심을 제가 원했던 걸까요? 저는 문득 행복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준호에게는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며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일이냐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하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